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국가의 선거에 관한 불법을 밝혀야 될 국가의 거의 모든 공적기관들이 의무를 내팽개친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그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짧은 시간 안에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열린 10월 9일 날 금요일 네 번째 재검표인 오산시 최원희 후보의 재검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함이 드러난 그런 일종의 요식 행사였습니다.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최윤희 원고와 변호인단 일동이 발표한 비분강개한 성명서를 통해서 당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고 또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들이 목격됐고 대법관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보고서와 같습니다. 제목은 요식행위로 전락한 대법원 특별 일부 재검표를 규탄한다. 작은 제목은 투표 관리관 날이 넘는 투표지조차도 유효표로 판정한 대법원은 각성하라. 원고 최윤희, 피고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검정, 이른바 재검표 기일이 2021년 10월 29일 날 오전 9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되었다. 앞서 실시된 세 번의 재검표인 인천 연수월,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 의뢰소와 마찬가지로 대량의 부정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 사전투표지 발급기에 장착된 앱선 프린터에서 출력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린 투표지, 각도가 흰 투표지, 녹색이나 파란색 줄이 섞인 투표지 등이 다수 출현했다. 사전투표지를 불법 인쇄에 재단한 흔적인 좌석투표지, 훼손된 투표지, 테이프로 바른 투표지 등 역시 역대급수로 다량으로 출현했다. 위조의 흔적인 비정상 기표인이 찍힌 투표지 또한 대규모로 등장했다. 이번 오산시 재검표에 새롭게 등장한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도 존재했다. 300매와 1700매가량의 당일 투표지가 중앙 상단에 흑색선을 남기는 동일한 인쇄불량 형태를 나타냈다. 측면 하단에 인쇄 자국인 흑색선을 남기는 인쇄불량 투표지도 수백 장 발견되었다. 그동안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이라도 인쇄불량 사항이 있는 투표지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자랑해왔다. 실제로는 당일 투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량 투표지가 있으면 모두 갈아엎고 새로운 투표지로 대체해왔다. 그런데 동일한 패턴의 불량 인쇄 투표지가 투표되고 개표되어 허드러졌을 투표지에 수천 장이 일관되게 덤이 지어 나타난 사실 자체가 바로 급조된 위조 인쇄 투표지를 증거 보전 이전에 급히 투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최근 대두된 위조 투표지 양상인 기표인 먼저 네모칸 다음 유행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불법 위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도장 위에 기표인 형태 위에 검정색 네모칸이 덮을 수 있는가? 기표도장 역시 4.15 국회의원 총선에 사용된 정상기표도장과 비교 대조해 본 결과 재검표장의 투표지 대부분이 정상기표도장의 날인보다도 모두 큰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식 기표도장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기표도장이 정상기표도장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 비정상 기표인 중에서도 타원형, 끝이 뾰족하게 이그러진 형, 불규칙하게 길쭉한 형 등 수백 장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와 그러나 정정 요청을 했었지만 모두 대법관들은 불허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거론한
수많은 부정투표지를 중 단 하나도 무효로 처리하지 않았다. 확정적인 감정 목적물 채택도 없이 향후 감정 여부 결정을 위해 이상투표지 극히 일부를 보관하는 데 그쳤다. 피고선거관리위원회는 오산 선거구에서도 4.15 총선 개표 현장에서 확보된 전자개표기의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음을 자백했다. 이미지 파일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재검표에서 확보한 이미지 파일을 총선 파일이라고 기망할 것을 우려하여 재검표 시 전자개표기의 작동 일자를 총선일인 2020년 4월 15일이 아닌 재검표 기일자인 2021년도 10월 9일로 세팅해야 된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피고선거관리위원회는 보안기술상의 이유를 들어서 2020년 4월 15일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이 전자개표기의 작동을 소송의 상대방인 선관위 쪽에 모두 일임하였다. 피고선거관리위원회의 전적으로 전자개표기 통과 검증을 하게 한 것이다. 부연 설명을 더하게 되면 원고하고 피고가 다투는데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피고 측에게 모든 그런 운영을 맡긴 겁니다. 대법원이 주도하는 검증에서 전자개표기 한 대마다 피고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검정보조라는 패차를 착용하고 앉아 한 명은 투표지를 우그러뜨리면서 테이블에 탁탁 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다른 한 명은 전자개표기를 작동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일부는 붙은 투표지를 떼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원고는 선관위 직원들이 전자개표기 투입 전 강하게 투표지를 우그리고 탁탁 치는 위조투표지 전거인멸 행위를 중단하도록 거듭 요청하였지만 검증을 맡은 직원들이 전거인멸 행위를 계속하여 재검표장에서 큰 소동이 발생했다. 부연 설명하기면 이것을 허용한 대법관들은 당나라 대법관인가 화성 대법관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전자개표기는 재검표 과정에서 노트북 모니터상에는 3장으로 카운트되었으나 실물은 발견되지 않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 측이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는 당일 투표지 8매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것을 유효표로 처리하고 감정 목적물로 채택하지 않은 일이다. 인천 연수원에서 한 1000장 넘게 나온 일장기 투표지는 붉은 인주 모양이라도 투표관리관 안에 들어있었다. 그럼에도 한 글자도 식별할 수 없는 294매가 새롭게 무효로 서른된 바가 있다. 아예 투표관리관 날인 한이 텅 비어 있으며 투표록이나 개표록 어디에도 그 존재가 기록되지 않는 위조 투표지를 위조로 투입된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덜먹이는 규정에 따라서 유효로 처리돼 감정조차 채택하지 않은 채 원고의 거듭된 시정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대법원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조사하는 신용만 내는데 지나지 않았다. 저의 부연 설명을 더하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선관위 측의 지시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움직인 그런 재검표였다는 겁니다. 이에 원고 최윤희와 소송 대리인 일동은 요식행위로 전략한 대법원의 재검표 진행에 항의하여 중도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소를 취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으며 대법원의 지극히 편파적인 기일 진행에 항의하는 뜻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 엄중한 선거 무효 소송에 임하여 증거 앞에 겸손할 준비를 갖추긴커녕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검표를 진행했던 것이다. 증거가 쏟아지는 재검표 현장으로 직접 내려와 보지도 않고 법대 뒤에 밀실에서 부정투표지를 모두 유효표 처리하고 범죄의 증거물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대법원 특별 일부의 형태를 소리 높이 규탄한다. 박정화, 김선수, 노태강 이런 인물들이죠. 집권자들의 불법을 재판해야 될 대법원 재판부가 부정의 대부분 증거들을 보지도 않고
법률과 양심을 위반하는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상의 가장 위기 상황이다. 작금의 사법 흑역사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건전한 상식과 양심, 살아있는 헌법 정신을 갖춘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워갈 것이다. 이 사건 원고와 소송 대리인 일동은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진실과 정의는 아무도 죽일 수 없다. 대한민국을 소생시킬 사이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유 대한이여 영원하라. 2020년도 10월 30일 날 원고 최윤희 전 합창의장 및 선거무효소송 대리인 일동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대법관들이 그냥 저지른 겁니다. 이 사람들 다음에 반드시 법대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은폐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걸 다 어떻게 은폐하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